소득이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우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대 분들의 개인회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이제 20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20대 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인회생이 있는지를 모를 뿐이지 그들이 어떤 채무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올해 7월 말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유의자 등록된 20대는 6만 5천 명 정도이고요. 2021년도에 5만 2천 명이었는데 약 25% 정도 증가했다라는 어떤 데이터를 내놓으셨어요. 20대 분들이 대출이라든가 다양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위 중에서 60% 정도가 생활비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비가 18%, 그 다음에 사기피해 12%, 학자금으로 인한 분들이 10% 정도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됐고 뭐 취업의 이슈도 있겠죠. 그러니까 20대 분들도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그러니까 대부분 1인 가구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결국 돈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 뭐 젊음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분명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출을 실행하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0대 그 어떤 채무자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더라도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득이 작단 말이에요. 자산도 당연히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이율에 하지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이 카드사나 이제 2금융권에 이제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체 이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고 또 대출을 받고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돈 관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지금 필요한 어떤 돈과 소득과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잘 매니징해서 가시는데 서툴러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뭔가 채무를 받아서 대출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요게 한번 맛을 들이면은 요거를 좀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이 채무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20대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어떤 좀 제도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뭐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들도 시행을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회생 절차에서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이루어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대 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좀 뭐 특징,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소득이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소득이 작게 되면은 최저생계비 공제하고 그 남은 금액을 변제에 투하하기 때문에 그 변제금 자체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당연히 탕감률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20대는 이제 어떤 나라의 미래란 말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지금 당장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분들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시켜서 뭐 세금도 잘 내고 애기도 낳고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나라의 어떤 미래인데 이분들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좀 좋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일반적으로는 36개월에 걸쳐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20대라면은 24개월에 변제를 하고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제도를 이용을 하려면 물론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내가 채무가 증가된 경위가 사행성 채무나 주식 코인으로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요. 그리고 변제율이 20%는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
유지하는 금액이 총 채무랑 비교했을 때 20%는 넘어가야 되고 내가 가진 총 채무가 1억 5천 이상인 경우에도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내가 20대이며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에서 개인 회생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 분들 중에서 채무로 고통받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끙끙대고 소가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서는 또 새롭게 어떤 미래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대 분들이 사실 개인 회생이 뭔지 잘 모르셔요. 요거 진행하면 나는 뭔가 되게 큰일이 난 것 같고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 같고 이런 뭔가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한번 잘 알아보시면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채무자가 바로 설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 잘 이용하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20대 개인회생 진행자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른 세대들보다도 사실 20대 분들은 작은 채무로 굉장히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채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하면은 사실은 어렵지 않게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개인회생 진행을 해야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 혹은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